이번 영상에서는 표집분포 개념과 표집분포를 알고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또는 구간들의 분포이며, 어떤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알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집분포 또는 표본분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집분포 또는 표본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또는 표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또는 계산되는 특성 값을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되어지는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분산 등과 같이 이런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이들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표집분포 또는 표본분포라고 부릅니다. 여러 서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표집분포라는 용어보다는 대부분 표본분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표집분포 그리고 표본분포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집분포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통계적 추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집분포 또는 표본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즉 표집분포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고가의 특수펜을 생산하는데 펜의 직경 X가 1.25cm일 때 최적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는 매일 제품을 생산하는데 모든 제품이 직경 1.25cm 근처로 생산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장비나 인력 등의 문제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차가 큰 제품은 당연히 완제품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없겠죠, 이 회사에서.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매일 생산되는 제품 3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직경을 검사하고 평균이 1.23cm보다 작거나 1.27cm보다 크면 생산 라인을 멈춘 후에 공정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검사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검사 결과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가능성은 이 X바,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1.23보다 작거나 1.27보다 크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되니까 이 평균이 1.23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1.27보다 큰 확률이 되겠죠. 이 확률은 X바가 어떤 값보다,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클 확률이기 때문에 X 분포가 아니고 X바의 분포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X바의 분포는 X 분포에 의존할 것이므로 X 분포를 알아야 X바의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느 날 검사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인 X바의 분포, 즉 표집분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앞 예제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본 평균 후 분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표본 평균은 표본 데이터로부터 계산되어지는 통계량입니다. 표본으로부터 계산되어지는 통계량은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분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량 확률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 또는 표본 분포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통계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후 확률 변수가 중요한데요. 표본 평균 후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 펜을 생산하는데 매일 같이 생산되는 그 제품 3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직경을 검사를 하는 것이죠. 펜의 직경을 검사하기 위해서 표본 30개를 조사하면 X값 30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X1부터 X30까지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본 30개 조사하는 과정을 여러 번, 예를 들어 한 10,000번 정도 수행한다면 다음 표, 아래 표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조사로부터 표본 30개, 그러니까 첫 번째 표본 30개 조사하고 두 번째 표본 30개 조사하고 한 이런 각각의 조사로부터 얻어진 이 표본 30개들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이 표본 평균, 이게 10,000번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표본 평균이 10,000개가 얻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진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만약에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으로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즉, 이 X바라는 것도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X바도 확률 변수이고 이 그림은 이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X바의 확률 분포를 알면 X바가 몇에서 몇 사이 어느 구간에 속할 것인지 어느 구간에 값을 가질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 X바는 조사된 표본으로부터 계산되는 값인데요. 우리가 이 X바를 소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대문자로 표시한 이유는 X바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실험을 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지는, 즉 변하는 그런 변수이죠. 물론 우리가 표본 30개를 조사하는 과정을 딱 한 번만 한다면 X바의 값은 하나만 얻어질 것입니다. 여러 번 하면 X바의 값은 여러 개 얻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앞 예제에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가능성은 X바가 제품을 30개 랜덤하게 표본으로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보면 표본 평균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 값이 1.23보다 작거나 또는 표본 평균이 1.27보다 크면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될 거니까요. 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확률은 당연히 X바의 분포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X바의 우리가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 X바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표본을 조사하는 과정을 앞에서와 같이 여기에서와 같이 이렇게 여러 번 표본 30개 조사하는 것을
한 10,000번 정도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번 수행해야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률 변수 x 우리가 분포를 알면 사실은 x 바우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바우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x 분포를 알면 당연히 x 바우 분포도 알 수 있게 되는데 x 분포를 알고 있지 못해도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만 되면 x 바우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 바우 분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와 같이 10,000번을 뽑아보는 이런 반복적인 실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x 바우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x 바우 분포를 알려면 x 분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x 분포를 몰라도 x 바우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 중심 극한 정리라는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이것은 x 분포를 알지 못해도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x 바우 분포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 바우 분포를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는 이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이 큰, 다시 말해서 중요한 그런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가. 그러면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심 극한 정리, 보통 우리가 CLT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심 극한 정리는 정규 분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통계학의 아주 핵심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즉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뷰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분포, 어떤 분포인지는 몰라요. 평균하고 분산은 알지만 분포는 모릅니다. 그래도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x바, 표본 평균이죠. x바의 분포는 항상 이런 평균이 뷰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또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x가 평균이 뷰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x바는 항상 n보다 x바는 항상 평균이 뷰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중심 극한 정리의 요지입니다. 이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x 바우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x 바우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남학생 몸무게가 x라고 하고 이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균이 66이고 분산이 16, 표준 편차가 4인 그런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본 36명을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이 65에서 67 사이에 있을 확률은 x가 평균이 66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이기 때문에 x반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66이고 분산은 6분의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x바가 65에서 67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바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정규 분포 확률을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67보다 작을 확률은 0.933, X바가 65보다 작을 확률은 0.067 정도 되어서 이 X바가 65에서 67 사이에 들어있을 포함될 확률은 0.866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었던 공장에서 생산하는 패널 직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패널 직경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균이 1.25이고 분산이 0.01, 표준 편차는 0.1이죠. 그랬을 때 표본 64개를 우리가 뽑는다고 가정하고 이 표본 64개를 뽑았을 때 얘네들의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 1.23에서 1.27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X가 어떤 분포인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1.25이고 분산이 0.01이기 때문에 X바우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1.25이고 분산이 이 정도 되는 정규 분포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죠. 뭐 실험을 안 해도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바가 1.23에서 1.27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것도 정규 분포니까 X바 분포가 정규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X바가 1.27보다 작을 확률은 0.945 정도 되고요. X바가 1.231 확률은 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X바가 1.23에서 1.27 사이에 있을 확률은 0.890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표본 평균의 분포, 다시 말해서 표본 분포 또는 표집 분포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본 분포, 표집 분포를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우리가 어떤 확률 같은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려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표본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통계학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엑셀에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적 추론의 개념, 확률 분포, 표집 분포 등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통계적 추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